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지역 신문사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한 광주매일TV가 최근 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나주의 강인규 시장을 만나 토크앤 대담을 진행합니다. 광주매일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이번 대담은 천년 목사고을로 역사, 문화, 관광도시를 자랑하면서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의 의지로 모은 혁신도시로 새로운 미래 병현을 이끌고 있는 강인규 나주시장으로부터 민선 6기 2년 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시정 발전 방향을 들어보는 자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강인규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을 더 빨리 모시려고 했었는데 최근 미국 방문 등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 성과를 먼저 소개해 주시죠.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바인시와 우리 시 자매도시인 웨네치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시를 6박 8일 일정으로 실무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나주시에서는 매년 초,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40명, 겨울방학 때 30명씩 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는 웨네치시와 웨네치밸리 대학을 방문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어 연수 내실화와 함께 일반인들에게까지 상호 방문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현지 대형 마켓을 방문해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H마트와 중국계 마트를 들렸는데 우리 나주배 경쟁력 향상에도 또 수출 확대 방안에도 크게 기여하고 현지에서 나주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배를 사가는 과정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해에 70명의 초등학생을 어학연수로 보낸다. 이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주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흔히들 교육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명문대학교 합격을 몇 명 했는가, 타지역 명문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진학을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교육 부분에서만큼은 이런 성과보다는 대다수 학생들이 전반적인 실력 향상에 더 역점을 두고자 저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민선 6기 교육 지원 정책의 기조를 좀 바꾸었습니다. 소수 중심의 학력 신장에서 다수 중심으로 보편적 교육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의 해외 연수도 기관과 지역을 좀 조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도 같이 좀 습득하고 현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과 정주 여건 조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주택이 2만 가구, 인구가 5만 명에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당초 설계가 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고 인구 유입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서 활발한 경영과 지역 친화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금년 말까지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은 내년 5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이주 인원이 8,500명이 현재 달했고요. 공동주택 입주민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주까지 우리 빛가람동의 전입 인구는 14,60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는 약 한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빛가람동의 인구 유입에 힘입어서 우리 나주의 인구도 2월 말까지 99,400명을 기록했고요. 10만 명 회복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인구 증가도 사실상 그 늘어나는 것은 우리 나주가 전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밸리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나주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한전의 이전으로 구체화된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성장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까지 500개 에너지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3,000명 양성, 그리고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는 그런 에너지밸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밸리 센터가 내년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각종 에너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도 저희가 거뒀습니다. 온도심 지중화 특화거리 1단계 준공에 이어서 2단계 공사도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혁신3단 등에 입주할 기업과의 그 투자 협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80개 기업과 저희들이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50개 기업을 투자 협약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많은 수치고 금년에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80개니까 충분히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섭니다. 나주 혁신3단은 혁신도시의 배후 산업단지로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업과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고요. 한전의 실증단지가 조만간 유치가 되면 분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혁신3단을 비롯한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이지만 기업 투자 촉진 보조금을 최고 30%까지 상향 조정해 가지고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투자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전과 우리 나주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서 많은 기업들과 투자 협약과 본 계약을 맺으면서 저 역시 에너지밸리 완성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서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도시 조성 과정에는 항상 빛과 어둠이 있듯이 정주 여건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은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정말 빠르게 안착되고는 있지만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편함은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들께서는 특히 교육 여건과 대중교통 등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 여건 가운데 북측도로는 279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말에 완공을 하면 교통 상습 체계는 완전히는 해소될 수 없지만 획기적인 그런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혁신도시의 입주민들을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왕복 504회 정도 운행 중이고요.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수렴해서 대중교통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 여건은 현안 중에 현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라든지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 인프라 구축에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명문고등학교 육성 또는 유치를 위해서 예. 우리 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급히 그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예, 예.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여겨왔던 병의원,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확장 편의시설도 빠른 속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 조성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점도 있긴 합니다. 난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뇌를 하고 있지만, 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더라.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차 여건이 아주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와 함께 그 원도심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주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나주시의 원도심 활성화 전략 무엇이 있는가요? 예, 나주시 역시 혁신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정말 침체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성화 대책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마련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읍성권이 있는 이 원도심은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목사가 재직하셨고 호남의 중심 지역으로서 금성관과 목사내야, 향교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나주만의 특성인 사람이 사는 박물관으로 문화적 핵심축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읍성권 도시재생 사업에 국토부로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성산에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하는 금성산 나눔숲 체원 사업이 확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원도심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되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옛 나주잠사 문화재생 사업은 올 7월에 개관하고요. 오는 10월이면 저희가 읍성이 4곳이 문이 있습니다. 동전문, 난고문, 서성문, 북망문이 있는데 북망문을 금년 10월에 복원하면요. 4대 문이 전체가 복원이 되고요. 향청 복원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어서 원도심 지역 상공인들에게 자생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르신 복지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은 노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나주시의 차별화된 노인 복지 사업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3%에 해당하고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와 복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복지 예산을 저희 시에 1,149억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고의 노인복지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일자리이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지 않는 용돈도 좀 벌어 쓰시고 의미 있게 그런 돈들을 마련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 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작은 일자리지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니어 카페와 6070 어르신 택배 사업장 등지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활기차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 시의 세계 3대 역점 체감 정책 중 하나인 노인 건강 보조 지원 확대를 이하고 또 올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우리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들 15,000여 명에게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권을 제공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조례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돌봄 서비스와 노인 안부 살피기, 무위탁 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해서 예. 안전 대책과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 활력 있는 농업 농촌 행정을 강조하셔 왔는데요. 구체적인 농업 육성 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대내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 농촌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예. 지자체와 지역 농협 또 연계 협력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우리가 162곳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 올해는 689농가 신청 농가 전부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돕고 있습니다. 농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5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100억 원을 목표로 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본격 시행을 위한 그런 여건도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 중소농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예. 나주역 로컬푸드 1호점을 저희 빛가람동에 개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날 했는데 하루 매출이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도심에도 본점을 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도농상생 드림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예. 지역별로 시기별로 품목별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도 좀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도 지난해보다 43개소가 늘어난 올해는 306개소로 예. 늘리고요. 벼자동화 공동 육묘장도 16개를 늘려서 농업 농촌에 활력이 좀 넘쳐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힘써 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예. 시장님께서는 올 나주 시정의 역점을 시민 중심 체감 행정에 두셨습니다. 행정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요. 가장 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신 의중이 무엇인가요?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과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피부로 정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예. 똑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고 또 나의 생활과 밀접하게 와닿을 수 있을까 하고 시책을 펼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나비 이론처럼 예. 행정이 각 분야에서 펼치는 사소한 그런 변화의 노력이 시민들께는 큰 행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올해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에다가 집중 강조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 건강 보조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밤늦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예. 안심하고 기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안심 기가 서비스, 대도시 학생들이 버금가는 예. 진로 진학 컨설팅 사업을 3대 저희들이 역점 체감 정책으로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특히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16년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를 예.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도시 조성을 위한 클린 나주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예. 친절과 청결, 질서 등 기초질서 3대 분야를 중점 정비하고 관련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예. 클린 나주 캠페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한 정비, 단속 등 지속적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 기초질서 의식도 예. 선진 도시에 좀 걸맞게 바뀌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친절과 청결, 질서 의식 등이 내면화돼서 생활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예. 민선 6기 나주시의 시정 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입니다. 2016년의 청사진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 외에도 영세농, 여성농, 그리고 고령농을 위한 농업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예. 또 온도심 활성화 사업 강화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조성, 예. 그리고 에너지밸류 관련 기업 금년에 100개 유치, 예. 소통행정 활성화로 시정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부분별 시정 추진 방향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맞춤형 소통행정을 활성화해 나가고 또 행정 내부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시정의 투명성과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 최근 올중 주요 업무 회의를 토론식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예. 현장 행정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본청에서만 개최하는 읍면동장 회의도 예. 현장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저희가 남평읍을 필두로 해서 금년에 쭉 읍면동을 돌면서 그런 회의를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예. 벌써 인터뷰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바쁘신데도 시정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성공적인 시정 펼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와 나주 시민들에게 강주매일신문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주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와 온도심 활성화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오는 4월 15일부터 사흘간 영산포 홍어축제가 열리고 4월 30일부터 이틀간 다시면 보감리 고분 전시관 일대에서 처음으로 영산간 보리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나주에 많이 찾아오셔서 나주의 맛과 멋 그리고 볼거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인규 나주시장님으로부터 지난 민선 6기 2년 성과와 향후 나주 미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전남 발전의 한 축인 혁신도시와 호남의 생명선인 영산강을 토대로 나주의 미래 청사진은 정말 박다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광주매일TV는 앞으로도 지역 자치단체장을 만나 시정과 군정 방침을 들어보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